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헬명식입니다. S&P 500은 몇 주 전 일어난 상승세를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이제 베어마켓으로 재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진입을 해줄 수도 있고요, 한번 반등을 한 뒤에 추후에 진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데이터가 제시하기로는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으며 악재가 선반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방향은 베어마켓의 흐름과 함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PC 부분인데요. 먼저 월 기준의 PC에 있어서 컨센이 0.5%였는데 실제 결과는 0.6%가 나왔고요. 연도 기준에 있어서는 5.0%가 컨센이었는데 5.4%라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콜 PC의 경우는 월 기준 컨센이 0.4%였는데 결과값은 0.6%가 나왔고, 콜 PC 연도 기준에 있어서는 컨센이 4.3%였는데 이렇게 4.7%로 모든 PC 영역에서 오버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핫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죠. 주가가 고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PC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면서 이러한 흐름세를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와버리면은 시장의 예상과는 반대되는 흐름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PC의 결과가 단순히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큰 오산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PC Core Service Less Housing은 하우싱 부분을 뺀 것으로 연준이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참고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0.5%가 올랐고, 이것은 35년 만에 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반등하는 수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PC Core Service에서 부동산 부분을 뺀 수치는 연 기준으로 4.61%로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자리잡고 있으며, 비록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긴 했지만 그들의 노력이 아직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여기 Goods Inflation은 1월달에 이렇게 0.6% 정도를 찍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반등 수치는 2022년 6월 이후로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해준 수치입니다. 지난 11월 그리고 12월 달에 떨어졌던 물가를 그대로 다 되돌려 놓은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스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 매매 내역 혹은 월간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품 소식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창출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가 한창 안 좋은데, 이것에 따라서 금리 전망을 의미하는 여기 Fed Funds Future Rate는 어떤 전망을 그리고 있을까요? 잘 보시면은 2월 2일까지만 해도 주가가 한창 상승을 하면서 많은 투자들이 환호를 했었을 때 최종금리는 약 4.88% 정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만 해도 최종금리가 4.88%까지 못 갈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투자람에 있어서 여기 Fed Funds Future Rate가 앞으로의 금리 전망을 그리는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Fed Funds Future Rate라는 지표 자체가 존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준 없이 선반영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는 예측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2월 24일 기준으로 Fed Funds Future Rate는 최종 금리에 있어서 8월 달에 5.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 1개월 만에 최종 금리가 0.5%만큼이나 상승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달에는 금리가 5.3%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2023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5.3%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끈질기게 버텨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시기는 2024년 2월 정도는 되어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2월인 지금 상승 랠리를 주가가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계속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지표는 2023년 6월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올해 초만 해도 정말 연준이 바랬던
2%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이젠 이게 그대로 올라가면서 3% 정도로 연준의 목표와 점점 이렇게 거리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방금 보셨던 Fed Funds Future Rate도 계속 상승을 더해갈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Fed Funds Future Rate를 투자의 기준으로도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만 Fed Funds Future Rate는 2년 국채금리와 함께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지표를 잘 보시면은 파란색은 Fed Funds Future Rate이고 주황색은 2년 국채금리로 이렇게 함께 흐름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 약간의 격차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바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스프레드는 여기 하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Fed Funds Future Rate가 올라가면은 2년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가 좀 느리게 따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이러한 스프레드들이 존재하고 지금은 약 마이너스 0.49 정도의 스프레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장 격차가 높았을 때가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0.72 정도로 그때가 4월 때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Fed Funds Future Rate는 이렇게 먼저 올라가는데 2년 국채금리가 늦게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스프레드가 이렇게 0.49인 만큼 Fed Funds Future Rate는 5.3%로 2년 국채금리가 조금 뒤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Fed Funds Future Rate가 떨어지든 2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든 결국 이렇게 7, 8월 때처럼 포개지는 시기는 오게 됩니다. 결국 필연적으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질문은 과연 Fed Funds Future Rate가 떨어져서 2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Fed Funds Future Rate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강함을 보여줌에 따라서 더 올라가거나 제자리를 버텨주면서 결국 2년 국채금리가 5% 이상까지도 올라가면서 포개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까지 자료를 봤을 때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지 않고 저희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봤을 때 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2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주식 대비해서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흘러가는 것이니 주가는 빠지게 됩니다. 하나의 지표만 봐서는 의미를 크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매크로를 정말 분석한다면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아야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상관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지표 존재 자체의 유무를 모르기 때문에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영원히 분할 매수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업의 실적 또한 좋을 게 없습니다. 코로나 때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었다가 연준이 돈을 풀면서 굉장히 빨리 실적이 회복되었는데 지금 실적 또한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S&P 500을 대상으로 꾸준히 18의 PE 멀티플을 준다는 것은 지금의 시장이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재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에 와 있는지 그리고 Fed Funds Future Rate와 2년 국채금리 간의 관계 그리고 S&P 500의 어닝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 또한 숏의 포지션이 없는 투자로서 가급적이면 빨리 상승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에서는 베어 마켓이 꾸준히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베어 마켓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해나간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베어 마켓의 끝이 왔을 때 또 물을 타려고 했을 때쯤에는 그 분할 매수의 양은 정말 의미 없는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기회적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괜찮은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라 안 좋은 데이터밖에 공유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어떤 시점에는 지표가 저평가가 되고 개선된 데이터가 선행지표로 먼저 나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반등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조금씩 발견이 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텔레그램에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영상 공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